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아들의 삼겹살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가게를 막 오픈했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삼겹살 가게에 방문했을 때는 그야말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가게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 내외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큰 행사처럼 준비했다. 남편은 주방에서 바쁘게 고기를 굽고, 아내는 테이블을 세팅하며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눈길을 받았다. 이 집은 이제 어머니도 자주 오셔야죠. 마음껏 드세요, 어머니.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고기를 굽고 가게 안은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날만큼은 매출이나 비용 따위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게에서 삼겹살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으로도 아들 내외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남편은 아내에게 살짝 다가와 어머니가 오시니 가게가 더 빛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속삭였고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만족한 채 저녁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고마워하며 돌아갔다. 그날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때까지는 그저 시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공짜로 드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가게를 찾아오는 게 그저 기쁨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내 아들 가게야. 다들 와서 마음껏 시켜.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행동했다. 처음엔 아들 내외도 그런 모습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홍보해 주시는구나.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매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가게의 분위기는 조금씩 부담스럽게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계산대 앞에서 한 번도 지갑을 열지 않았고 아들 가게면 내 가게지 뭐 라고 농담처럼 말하며 친구들과 삼겹살 파티를 즐겼다. 아내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친구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그들이 공짜로 먹고 가는 횟수도 늘어났다. 시어머니는 가게 홍보라는 명목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매출의 손해로 돌아왔다. 고기와 반찬이 끝없이 나가면서 주방은 점점 바빠졌고 계산대는 텅 비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친구들 데리고 오시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다. 홍보도 되고 어머니도 즐거워하시니까 괜찮아. 조금만 참자. 그렇게 부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방문을 받아들였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골프 모임, 미용실 친구들, 동네 주민들까지 점점 더 규모가 커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스크린 골프 모임 멤버 10여 명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섰다. 아내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그저 묵묵히 고기와 반찬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자신의 아들 가게라며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사람들은 가게를 공짜 회식 장소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모두가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골프 멤버 중 한 명이 아내를 향해 말했다.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팁이라도 좀 드려야겠어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려 하자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나서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왜 이래? 돈은 필요 없어. 이따가 이걸로 2차 호프집이나 쏴. 그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팁은 건네지지 않았다. 아내는 속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말 망하겠어.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빛을 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아내는 점점 더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무전취식은 이제 일상처럼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자신의 스크린 골프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친구들, 동네 주민들, 심지어는 미용실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가게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아들 가게라서 고기가 최고지. 한번 맛보면 다들 또 오고 싶을 거야. 시어머니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고 그때마다 아들 내외는 묵묵히 웃으며 손님들을 대접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고기와 술, 반찬들이 끊임없이 무료로 나가고 있었고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가게를 찾았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러다간 우리 정말 망하겠어. 어머니 친구들, 이번에도 그냥 먹고 가게 둘 거야. 남편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매출이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고 그들은 매일 매출표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아내를 향해 말했다. 오늘도 수고 많다. 여기 사람들이 다 내 요리 맛있다고 난리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다. 남편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이번엔 더욱 당당했다. 며느라, 오늘 저녁에 단체 예약 잡았으니까 손님 받지 말고 준비해. 시어머니는 가게의 가장 바쁜 저녁 피크 타임의 자리를 비워두라고 요구했다. 그 말에 아내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료 봉사라도 하라는 건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아내는 전화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이 가게는 저희 생계가 걸린 곳이에요. 장사 안 하고 공짜로 음식을 내드리다간 우리 정말 끝이에요. 저녁 피크타임에 손님을 받지 않다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잠시 침묵하더니 곧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며느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이번만 좀 해주면 되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볍게 말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매번 공짜로 대접하고 손님 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가게는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아내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남편은 그 순간 묵묵히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지만 곧 냉랭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면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빠져도 돼.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맞선 그 순간 가게 안은 완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남편은 옆에서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려 애썼던 그였지만 이번엔 아내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했다.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과 억울함을 드러낸 것이었고 그건 사실 남편도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는 가슴이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묻지 않아도 아는 눈빛을 보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버텨. 남편은 그 눈빛을 받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입장에선 어머니를 배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역시 아내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것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게에 오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고 부부는 조용해진 가게에서 묵묵히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아내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쌓였던 감정들을 다시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사라졌지만 그동안 겪은 일들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와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래도록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진짜로 변해야 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들렸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오랜 시간 참아온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그래, 이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 아내의 목소리도 한층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단호하거나 강요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쩌면 조금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었지만 부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가벼운 안부만 남았을 뿐 지금의 가게와 결혼 생활은 완전히 두 사람의 것이었다. 이후로 부부는 가게를 운영하며 더 이상 무료로 음식을 내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고객을 맞이하며 매일 조금씩 매출이 오르는 기쁨을 나눴다.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그 긴 갈등의 시간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지금이 가장 편해. 이제야 우리 집을 찾은 것 같아. 남편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도 이제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부부가 되었다. 가게 안에는 다시 활기찬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들 부부는 함께 그 작은 성공을 음미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끝났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